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김성입니다. 역성장 우려에 하락 피하지 못했던 오늘 양시장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매물이 출회됐는데요. 여기에다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시장에 불안감을 안겼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중국 의회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안정되지 않는 시장이 오늘도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이런 흐름에서는 어떤 전략을 챙겨가야 할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수익 내는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목요일 이 시간 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진단 그리고 투자 팁까지 알차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4-153-1611, 1612번 두 대의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상담해드릴 텐데요.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진단 내려드릴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 이외에도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샘플러스 이청원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종목 진단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문자 종목입니다. 클린앤사이언스 신청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26,000원 그리고 비중 20% 담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네요. 자, 오늘은 지금 매수가에서 한 300원 정도 아주 약수익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자, 오늘 장 초반에는 좀 갭 상승해서 띄웠다가 점점 이제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 종목 저희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지금 300원 정도 사실상 차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클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최근에 보인 주가 움직임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었죠. 시장이 많이 밀린 상황에서 특히 코스닥이 4% 정도 밀린 상황에서 동사가 주가가 비록 밀리긴 하였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크게 타격이 없었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클린앤사이언스는 우선적으로 보유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실적이 앞으로 얼마나 개선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19에 따른 수혜 종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있죠. 특히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으로서 지난해는 큰 수혜를 받긴 받았는데 지금 중국이 제대로 공장 가동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세먼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무 상황도 나쁘지 않고 실적 또한 완만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비중이 20% 정도입니다. 적정한 비중이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인 만큼 해당 종목은 한번 끌고 가는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 가격은 우선 대략 20% 정도 수익이 기대되는 약 31,000원 정도를 잡고요. 손절 가격, 혹시나 주가가 많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재무 구조상의 악재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손절 가격은 얼마 전에 기록한 22,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크린앤사이언스 상담해 드렸습니다. 지금 실적도 그렇고 또 기술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흐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 세워드렸고요. 목표가는 31,000원, 손절가는 22,500원 이렇게 설정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 종목이고요. DB하이텍입니다. 매수가는 26,600원 그리고 비중 6% 담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네요. 자, 일단은 지금 수익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큰 폭으로 좀 양봉을 올려 세웠다가 지금 3거래일 동안에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 지금 앞으로 또 어떻게 얼마나 가지고 갈지 이런 부분 궁금하셔서 신청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저희 어떻게 볼까요? 네, 이 종목도 한번 가지고 가는데 지금 우리 투자자님이 비중이 6%밖에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 추가 매수를 하셔서 대략 10%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한번 담아두는 전략 지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 가격을 보니까 얼마 전에 장대 양봉 나왔을 때 이때 부근에 사신 것 같아요. 흐름이 사실 매우 좋았습니다. 장대 양봉 그것도 최근 1년간 보였던 변동성을 월등히 뛰어넘는 수준의 주가 상승이 나왔고 종가가 곧 고가 그와 함께 수급적으로도 외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다 좋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다음날 고점 신고가를 경신하자마자 바로 매도 물량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외국인들 기관 할 것 없이 매도 물량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밀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기존 반등이 뚜렷하게 나왔던 시점에서 DB하이텍 또한 주가가 15,000원부터 대략 33,000원까지 2배 이상 뛰었고 기술적으로는 22평선을 아직까지 하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최근 3거래일 동안 약세 뒤에 내일부터 반등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시가쯤에 비중을 조금만 더 들이시고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되 신고가를 며칠 전에 경신을 한 종목이니까 상승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가급적 매수 가격을 한 27,000원 정도 될 것 같나요? 그 정도로 맞추신 다음에 대략 35,000원 정도까지 목표 가격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혹시나 주가가 갑자기 한 번 더 밀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26,600원 수익권에 있으니까 이 가격, 매수하신 그 가격을 손절 가격으로 잡고 대응한다면 그래도 손실 없이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결론 지어서 이야기해드리면 내일 시가에 4%포인트 정도 더 담으시고요. 35,000원까지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 주가가 혹시나 밀려서 26,600원 매수 가격까지 오면 미련 없이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DB하이텍 상담해 드렸고요. 자, 일단 내일 시가에 추가 매수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현재 매수하신 가격 26,600원으로 설정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아모그린텍 신청해 주셨네요. 매수가는 15,500원, 그리고 10% 담고 계십니다. 매수하신 가격이요. 근래에 지금 좀 쭉 잘 오르다가 그 오름세에 지금 올라타셨는데 오늘 굉장히 이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저희 어떻게 대응할까요? 오늘 장대 음봉이 너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와 함께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모두 결코 적지 않은 물량을 던졌습니다. 최근 1개월간 가장 많은 물량을 던졌는데 이게 뜻하는 것은 당분간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어찌 보면 이 종목은 조금 쳐다보지 않겠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와 함께 아모그린텍 또한 실적이나 재무 구조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매우 장기적으로 가지고 간다면 그래도 좋은 결과를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유를 하시되 내일도 충격이 한 번 더 이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비중을 반드시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12,500원까지 혹시나 내일부터 주가가 밀리면 그때는 비중을 절반 줄이시고요. 만약 12,500원까지 떨어지지 않고 적어도 지금 수준 주가를 유지한다. 그러면 1차적으로 매수 가격인 15,500원 그까지만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격에 오면 미련 없이 모두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것을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모그린텍까지 상담해 드렸습니다. 상담 계속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HDC. HDC요. 매수가와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50원에 비중 30%요. 만 60원의 비중 30%요. 50원이요. 만 50원의 비중 30%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2주 전에 들어온 것 같아요. 한 2주쯤 전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약손실권에 들어가 있는데 이 종목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해서 조금 노이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행히 매수가가 지금 주가 대비 크게 밀린 것도 아니고 비중이 30% 하지만 지금 저점 구간에서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면서 조금 더 지켜볼 것을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 HDC 그룹 지주사입니다. 지주사는 뭐 LG든 또 삼성물산이든 상관없이 보통 변동성이 크지 않아요. 주가가 빵빵빵 급등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을 크게 기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매수가 또한 만 원대, 만 50원이니까 지금 주가 고려하면 크게 문제가 될 구간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되 적어도 지금 구간에서 며칠 전에 보였던 5월 4일에 보였던 이 고가 보이시죠? 11,050원. 이 정도 가격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선은 목표 가격은 매수 가격 대비 1,000원 정도 수익이 나는 11,000원 정도만 잡고 짧게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주가가 많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대략 8,500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잡고 대응을 한다면 그래도 무리 없이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단기로 한두 달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안에 넣을까요? 장기 투자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장기 투자를 한다면 저는 오히려 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 지주사들은 자회사든 종속회사든 그들의 실적이나 그들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사실상 HDC라고 하는 이 지주사의 주가도 결정이 되는데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다 좋은 결과를 보인다면 당연히 주가는 크게 뛰겠지만 그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적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월봉을 보게 되면 주가가 지금 계속 밀리잖아요. 네. 거래량이 갑자기 뻥 하고 터진 것도 아니고 특별한 모멘텀이 지금 시점에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주가는 지금 역배열, 주가가 흘러내리는 그 흐름 그대로 저는 이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 종목을 중기나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기적으로 우리 투자자님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기적이라면 6개월 생각. 아닙니다. 저는 이 종목 가급적이면 한 달 안에 개인적으로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11,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예. 굳이 이 종목을 고집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히려 그러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좋죠. 예. 우리 투자자님이 주식 투자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수익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HDC를 사서 10% 수익을 나든 너무나 잘 가고 있는 2차전지, 삼성 SDI든 LG화학이든 그 종목을 사서 10% 수익이 나든 똑같죠. 네. 그러면 기왕이면 단기적으로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주가 상승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나오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전 기회비용의 관점에서든 합리적인 투자의 방안에서든 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11,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중기나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반드시 단기적으로 길면 6월 말 정도까지만 딱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기업이 좀 저평가되지 않는 건가요?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BPS도 높은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건데 자, 저평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평가든 고평가든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죠. 네.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 엄청나게 많이 갔던 것들 있죠. 시젠이든 또 기타 뭐 EDGC 이런 종목들이 그 종목들은 분명히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급등이 나왔던 일양약품 이런 종목도 사실상 주가 수준은 해당 종목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가는 상한가를 쳤어요.
고평가, 저평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은 무조건 수익이에요. 좋은 종목은 나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이고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가지고 가자. 저평가되어 있는데 시장이 좋지 않거나 그리고 해당 종목이 가지고 있는 주가, 적정 주가까지 주가가 안 올라오면 끝입니다. 그래서 저평가든 고평가든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진행하지 마시고요. 지금 잘 가는 종목, 지금 움직이는 종목, 거기에 올라타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충분히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HDC 이 종목 계속해서 쳐다보는 것보다는 11,000원대에서는 정리하는 게 그래도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HDC 상담해 드렸고요. 일단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 8,500원 이렇게 설정해 드렸습니다. 좀 짧게 보고 대응하자는 전략 세워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네, 다시 한 번만 불러볼게요. 여보세요. 네, 다시 한 번 시청자님 불러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문자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종목 미코 신청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9,480원 그리고 비중은 10% 담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네요. 자, 일단 이 종목이 3월 중순 3월 말쯤에 굉장히 또 크게 뛰어 올랐는데 그 이후로 다시 상승폭을 반납하고 지금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매수 가격 대비 한 5% 정도 손실 나고 있는데 그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사실 미콜은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소차 관련된 종목인과 동시에 얼마 전에는 코로나19 관련 수혜 종목으로서도 엮여서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뛰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역시 저는 수소차라고 봐요. 그걸 감안하였을 때 현 정부가 과연 이 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예스라면 미코는 가지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여줬죠. 총선이 끝난 그 다다음 날, 총선이 4월 15일이었는데 4월 17일에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다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미코 또한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수소차에 대한 투자나 미래 전망은 비록 전기차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지금은 더디다 하더라도 분명 다시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코 5% 정도 손실이 나고 있는 구간이다 하더라도 결코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대략 8,5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주가가 밀리면 대략 8,500원 정도 선에서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계속해서 보유하시되 목표 가격은 11,000원 정도 대략 20원 5% 정도 될 것 같은데 기간은 조금 걸려도 괜찮습니다.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000원 정도를 한번 목표 가격으로 잡으시고요. 뜻하지 않게 주가가 만약에 밀렸다. 시장이 밀리든 또 미코 자체에 재무적으로 문제가 생기든 그렇게 해서 손절 가격 8,000원, 8,000원 이탈을 하면은 미련 없이 전량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코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보유 의견 드렸고요. 수소차 관련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8,000원 이렇게 설정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좀 궁금하실까요? 예, 모나리자 7,600원이고요. 네. 20%입니다. 네, 모나리자 7,600원에 20%요. 이 종목은 네. 언제쯤 들어가셨어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한 달 정도 되셨어요. 5월, 그럼 4월 말 5월 초쯤에 들어가셨네요. 예, 예. 네, 역시 이 종목은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관련해서 들어가셨겠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몇 번.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갔는데, 이제 좀, 매수를 놓쳐가지고요. 네, 네.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다 근무해야 돼서 이게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 손절해야 되는지 좀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코로나19 관련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셨는데 사실 1월, 2월 이때 나왔던 것만큼 좀 강한 상승이 지금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손절을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도 좋을지 여쭤보셨으니까요.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모나리자 사실 종목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보유를 하시고요. 예, 예. 제 개인적으로 내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다음 주 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슈팅이 혹시나 나오면 그때는 미련 없이 다 털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와 함께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는데 모나리자가 2월 그리고 3월 이때 주가가 크게 올랐던 건 우리가 마스크를 사고 싶은데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어때요? 마스크 못 구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은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과 같은 강한 상승은 단기적으로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세 번에 걸쳐서 대략 9,000원대 이까지 막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한 번 정도는 슈팅이 빵 하고 나와버릴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오기 전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만큼 내일이든 다음 주 초든 혹시나 주가가 빵 하고 뛰어서 우리 투자자님 매수 가격 7,600원까지 오면 미련 없이 전량 정리해 버리시고요. 혹시나 주가가 밀렸다. 그래서 6,500원 이탈했다. 그러면 그때는 미련 없이 손절 처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모나리자 상담해 드렸습니다. 바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좀 궁금하세요? 네, 유비케어. 네, 유비케어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매수가는 12,300원이고 네. 비중은 40%입니다. 네, 매수가 12,300원에 비중 40%요. 네, 알겠습니다. 유비케어, 이 종목은 들어가신 지 한 2주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급등하는 흐름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 좀 보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지금 또 손실을 좀 보고 계시네요. 바로 상담해 네네.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마음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비중도 40%고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하니까 더더군다나 네.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움직일 것 같아요. 네. 이유가 이 종목도 지금 언택트 관련 수혜 종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5월 초반까지 강하게 나왔는데 주가가 저점 대비 4배 이상 올랐던 종목입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조정도 나올 수 있겠죠. 네. 지금은 자연스러운 조정이 어찌 보면 나오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다행히 네. 오늘 기술적으로 중요한 22평선을 딱 밟았어요. 네. 밟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은 나올 거예요. 그게 네.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간을 조금 두고 대략 보름 정도 한번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우리 투자자님 매수 가격까지는 대략 2,000원 정도만 상승하면 되니까 그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네. 유비케어는 우선은 보유를 하십니다. 네. 다만 12,300원 우리 투자자님 매수 가격까지 오시면 지금 비중이 40%나 됩니다. 꽤나 많습니다. 예. 그래서 비중 딱 절반 줄이시고요. 네. 12,300원 막막 넘어간다. 그러면 네. 그때는 14,000원 네. 남아있는 비중 20% 모두 던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네네. 그렇게 하고 혹시나 반등이 안 나오고 그대로 고꾸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때는 힘드시겠지만 네. 비중 40%라 하더라도 네. 정확하게 9,000원이에요. 9,000원 이탈하면은 손실 인정하시고 전량 던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비케어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매수가까지 반등이 나오면은 매수가에서 비중 절반 축소하시고 나머지는 14,000원에서 전량 청산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 이렇게 설정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써니전자 써니전자 매수가와 예. 비중은요? 3,618원이 됐는데 네. 25% 정도입니다. 3,618원에 25%요.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언제쯤 들어가셨어요? 한 2달 됐습니다. 2달쯤 되셨어요. 혹시 왜 이거 들어가셨을까요? 누가 아는 사람이 한번 사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어요. 주변에서 추천을 받고도 들어가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주식 투자하실 때 아는 사람 통해서 앞으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아는 사람이 사라고 해서 사시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써니전자 이 종목이 테마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을 거라 봅니다. 안철수 저 관련 모르고 했습니다. 모르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 네. 종목은 안철수 의원 있죠, 전 의원 관련 예, 테마 나중에 종목이에요. 알았어요. 예, 그래서 주가가 시장이 좋든 뭐 다른 영향 실적이 좋게 나오든 그런 것보다 안철수 전 의원의 행보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조용하죠. 예, 그러니까 주가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뭐 대선이 지금 있다든지 총선도 이미 끝난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이 떡하니 다시 한번 정계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써니전자를 지금 시점에서 보유한다 하더라도 이게 주가가 예전 1월처럼 빵빵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참고로 지난 1월에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가 안철수 전 의원이 독일에서 귀국했다라고 하는 그 이슈 때문에 올랐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예. 주가가 지금부터 뭐 30%, 40%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 종목은 손실만 안 나도 저는 다행이라고 봐요. 그렇지. 네, 미련 없이 3,750원. 다행히 저점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지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3,750원까지 오면 미련 없이 다 털어버리시고요. 정치 테마주 피하시고 지인이 사라고 해서 사는 종목 다 피하시고 그저 지금 시장에서 잘 가고 있는 미래 산업이 밝은 종목 2차전지나 5G 이런 기업으로 눈을 돌리셔서 다음번에 종목 교체할 것을 너무나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써니전자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보다는 조금 더 수익 낼 수 있는 다른 업종과 종목으로 교체해보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수고하십니다. NHN 한국 사이버 결제 NHN 한국 사이버 결제 매수가와 예,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고요. 네. 그게 54,500원 매수. 54,500원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좀 고점에 사셨어요. 예예. 네네, 지금 최고 들어가신 지는 값을 그렇게 오래 안 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또 코로나19 때문에 언택트주 전자결제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았던 종목인데 네. 매수하시고 나서 좀 이렇게 빠져가지고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바로 한번 예. 상담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오늘 많이 빠져가지고 많이 놀랬겠습니다. 그죠? 그래, 이거 어째 될지 몰라가지고. 예, 어째야 되냐면 가지고 네. 가시면 됩니다. 우선. 아, 그럴까요? 네, 이유가 뭐냐면 네. 언택트 수혜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가파르게 뛰었어요. 가파르게 예, 뛰었으니까 주가가 한 번에 고꾸라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한 번 더 뛰어주고 고꾸라지든지 아니면 예.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 줄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이 종목은 오늘 주가가 많이 네. 밀려서 걱정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보유를 하시는 방향으로 가고요. 네. 개인적으로 한 5월 한 달 정도 음.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옆으로 네네. 주가가 조금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추가 매수를 하거나 그러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예. 6월 한 말쯤에 혹시나 주가가 올라오면 아마 5월 15일에 기록한 6만 원 이거를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네. 그래서 목표 가격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막 가파르게 더 올라가기 힘듭니다. 네네. 목표 가격은 5월 15일에 기록한 딱 6만 원.
10% 정도 수익만 보고 이 종목 보유하고 네. 다만 뜻하지 않게 주가가 확 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이게 더 밀렸을 때 좀 추가로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저는 추가 매수는 좀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유가 예. 지금 이 종목이 가파르게 올라갔던 이유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네. 테마를 가지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네.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무리 주가가 상승해도 이번 첫 번째 이슈만큼 주가 상승은 결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주가가 밀리면 이슈가 모두 사라져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걸 네.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6만 원 딱 잡고 대응하시고 네. 혹시나 주가가 밀려서 4만 5천 원까지 빠진다. 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비중 절반 딱 줄이시고 네. 남은 절반은 계속 장기적으로 한번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 상담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바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 헬로비전이요. LG 헬로비전 매수가와 예.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010원에 50%요. 6,010원에 50%요. 예. 이 종목은 오랫동안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작년 8월달부터 해서 네. 예, 어, 중간에 또 물타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또 추가 매수도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매수를 하시고도 추가 매수도 하셔가지고 지금 평단은 조금 낮춰놨는데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자, 예.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예, 사실상 LG 헬로비전 이 종목이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해인가 인수합병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예, 주가가 그것 한번 때문에- 뛰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계속 고꾸라졌는데 예. 주가 지수 그 주가가 2,400원까지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버텼다 그죠? 예. 어찌 보면 어떻게 대응을 하기보다는 그냥 한번 가지고 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그렇죠. 예,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네.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가는 거니까 예. 한번 계속 가지고 가보죠. 이유가 뭐냐면 다행히 동사가 지난해보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조금 더 있네요. 예. 시장도 지금 조금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이었죠. 예. 며칠 전에 5월 12일에 특별한 이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주가가 24%나 뛰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직장을 다니거든요. 예. 근데 그날 보니까 갑자기 뛰었는데 어떻게 대책도 못 하고. 네. 어쨌거나 이렇게 한번 뛰었으니까 어찌 보면 한 번 정도 더 뛰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LG 헬로비전 우리 투자자님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이 종목이 2,400원까지 떨어지는 것도 버텼습니다. 그럼 더 버텨야 돼요. 예. 지금 시점에서 정리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보유하고 가지고 가시되 마음고생이 너무나 많이 심했으니까 대략 마이너스 10% 정도 5,500원까지만 오면 미련 없이 그때는 다 정리해버리세요. 10% 아이고. 정도 손실이 나도 괜찮다. 그 정도면 내 마음고생한 거에 비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고 5,500원에 오면은 미련 없이 다 던져버리시고 예승을 확보하셔서 그걸로 다른 종목 사면 얼마든지 손실난 거 메울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주가가 갑작스럽게 정말 재수가 안 좋게 빵빵하고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때는 대략 3,500원, 3,500원까지 혹시나 주가가 밀리면 그때는 비중을 딱 반 줄이고 남은 반만 계속해서 가지고 가십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LG 헬로비전 상담해 드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또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시면서 마음고생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5,500원 선에서 손절하시는 전략 세워드렸고요. 지금보다 더 밀리면 3,500원 선에서 비중 축소하는 전략 함께 세워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KG 모빌리언스 KG 모빌리언스 9,270원이요. 9,270원이요.
네. 네, 그리고 비중은 몇 퍼센트 들고 계세요? 네, 30%입니다. 30%요. 알겠습니다. 9,270원에 30%. 이 종목도 최근에 이 전자결제 관련해서 굉장히 또 흐름이 좋았었죠. 그런데 그거 보고 들어가셨는데 지금 또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은 저희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3일 동안 상당히 많이 빠졌다, 그죠? 네. 그러면서 약간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보유는 해보세요. 이유가 네. 지금 최근에 3월부터 5월까지 3배나 뛰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 3일 동안 주가가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이제 내일이든 반등이 나올 차례입니다. 네. 여기에서 계속 고꾸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을 보고 그리고 네. 그 크기를 보고 대응을 하면 되는데 제 눈에 아직까지 이 종목은 죽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보유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매수 네. 가격이 9,270원이면 그 정도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이 1,350원 이 가격대를 돌파하고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 종목 혹시 네. 단기로 보시고 들어가신 겁니까? 네. 아, 단기로 보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2, 3일 정도는 아니고 대략 한 보름 정도만 딱 더 봅시다. 보름 정도 네. 더 보면 그래도 3일 동안 하락이 컸으니까 반등도 나올 것이다. 주가 상승도 네. 컸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반등도 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은 조금 개선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네. 가격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000원만 잡으시고요. 네. 손절 가격 혹시나 여기서 밀릴 수 있죠. 네. 그럼 그때 5월 4일에 여기 지금 이런 갭이 있거든요. 네. 이 갭을 메워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날 고가 5월 4일의 고가가 7,900원인데 혹시나 네. 지금부터 주가가 밀려서 7,900원을 이탈한다. 그때는 비중 절반은 비중을 조금 딱 줄이시고 남은 절반만 단기는 안 되겠지만 그때는 중기나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케이즈 모빌리언스 함께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전화 상담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빠르게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나노엔텍입니다. 나노엔텍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예, 7,9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요. 7,900원에 매수하셨고 30% 갖고 계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언제쯤 들어가셨어요? 한 보름 됐습니다. 보름 정도 2주요. 되셨어요. 예. 그러면은 중간에 한번 수익도 나셨네요. 났는데 아. 매도를 못했어요. 네, 그러게요. 자, 일단 진단키트 관련해서 좀 모멘텀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맞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올 겁니다, 이 종목. 아, 그래요? 예, 저도 사실 뭐 투자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통계 예.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예. 이 종목이 오늘 딱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한번 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나노엔텍이 내일이든 당장 다음 주 뭘 하든 한번 튈 겁니다. 그게 얼마나 튈지는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 예. 지금 이 종목 주가 상승이 크게 나왔죠. 예. 그리고 조정도 요즘에 지금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네,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계속 내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리면 올라가지고 예, 또 내리면 맞습니다. 올라가지고 있죠. 예, 예.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투자자님 지금 7,900원 30% 다행히 예. 170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며칠만 딱 더 가지고 가보죠. 아, 그래요? 며칠만 더 가지고 가는데 네. 목표 가격이 대단히 높게 제시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이유가 예. 주가가 저점 대비 3배나 올랐습니다. 여기에서 예, 막 더 맞습니다. 간다 그거는 욕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9,000원 아, 그래요? 목표 가격으로 딱 잡으시고요. 예, 혹시나 알겠습니다. 주가가 밀려서 7,500원 이탈한다. 그러면 예. 손절 가격 7,500원만 딱 잡고 짧게 잡고 대응하면 예. 그래도 크게 무리 없이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노엔텍까지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이청원 전문가의 투자 팁 들고 돌아올 텐데요. 그 전에 미증시 개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와 S&P가 상승 그리고 나스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홍콩 인권법과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오늘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난주보다는 또 이 발전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청원 전문가의 투자 팁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들 준비해 주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오늘 내용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은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최근에 저도 고객들을 참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종목이 물려 있거나 그게 아니면 최근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결과가 또 좋지가 않습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분명히 잘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좌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이 주식으로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려고 하거나 거시경제라든지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많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장이 좋다 보니까 금리도 낮다 보니까 나도 주식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제가 정확하게 10년 전에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그 방법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또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언제나 경제에 대한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거죠. 미시가 되든 거시가 되든 우리가 어느 정도 실생활에서 언제나 접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시작하시려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대학교죠. 대학교에서 배우는 경제학 원론이나 이 경제학 원론을 쉽게 쓴 서점이든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시고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봐야 될 게 경제신문이에요. 일반적인 신문과 경제신문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신문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읽어 나가면 돼요.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지 않으면 신문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물론 스포츠라든지 다른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경제신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예를 들면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했으면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이 시중의 유동성을 어느 정도는 풍부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그것이 주식시장의 호재거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까지는 이해한다면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이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환율이겠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환율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순하게 1달러에 얼마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자면 이런 거죠. 환율은 자국 통화에 대한 타국 통화의 상대적인 교환 비율이에요. 그리고 이게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 환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점진적으로 안정화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해당 국가의 경제력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라는 것. 기타 GDP나 통화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면 좋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걸리고 어느 정도 투자는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력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제 투자를 진행할 거예요. 다만 투자를 함에 있어서 다짜고짜 실전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좋은 결과가 당장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서 각 증권사에서는 대다수가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죠. 심지어 주식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 종목을 사고 팔고 그것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를 조금 하고 주식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키움이 되든 NH가 되든 삼성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 증권회사에서 만들어 나온 모의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아, 주식 거래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습득하고 시장에 뛰어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드머니. 이 시드머니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제 설정해 놓은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1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 거의 대다수가 소액으로 할 거예요. 뭐 소액으로 하면서 주식시장 한번 공부도 하고 또 소액으로 하면서 수익도 쌓고 투자하는 방법도 기르고 습관도 기르고 그런 마음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드머니를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투자는 결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달 동안 투자를 해서 5% 수익이 났어요. 500만 원입니다. 만족스럽죠. 하지만 500만 원 투자하시는 분이 한 달 동안 투자해서 25만 원 벌었습니다. 만족할까요? 그러지 못할 거예요. 1% 수익이 난다. 그럼 1억이면 100만 원이지만 500만 원 투자하는 사람은 고작 5만 원밖에 안 됩니다. 내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점점점 급등하는 종목을 찾게 되고 점점점 위아래 변동성이 큰 종목을 찾게 되고 점점점 테마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게 단기적으로 결과를 만들든 만들지 못하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습관을 다 망쳐버려요.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서 투자금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습관을 결코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드머니를 만들려고 하는 것. 시드머니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재무적으로 표현을 하면 상대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는 낮게 그리고 수익 또한 점진적으로 불려 나갈 수가 있다는 점. 그 점을 반드시 명심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필요한 게 종목 선정이죠.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야 시장 주도주가 이런 거더라. 시장에서 현재 이런 종목이 움직이더라.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테마는 결국에는 오래 가지는 못하죠.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든 또는 중기적으로든 괜찮은 종목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종목 선정을 할 때는 뭘 봐야 되는가?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크게 딱 3가지밖에 안 봐요. 첫 번째로는 재무 비율을 확인을 하는데 재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현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동 비율, 1년 안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돈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부채 비율, 이 회사가 현재 보이고 있는 부채는 어느 정도인가? 마지막이 유보율, 회사에 쌓아놓은 돈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비율, 그 3개만 딱 보시면 돼요. 유동 비율은 당연히 높을수록 좋겠죠. 부채 비율은 낮은 것 아닙니다.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기업이 좋고요. 유보율은 가급적이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기업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중기나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크게 재무적인 리스크를 탈피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렇게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이제 실적을 봐야겠죠. 가급적이면 실적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기업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 그런 기업이라면 여러분들이 큰 무리 없이 장기 투자에 따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 보고요. 마지막이 수급입니다.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외국인, 기관 이 둘이 같이 들어오는 종목이 좋아요.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종목을 10개, 20개 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기껏해야 3개, 4개.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오는 종목.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매매일지 반드시 작성하십시오.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거래한 이 매매 일지를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투자를 했구나. 그걸 복귀한다면 분명 이후에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꼭 챙겨가야 할 부분 짚어주셨고요. 이 부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청원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